저의 세무사, 우리 대학 후배의 고등학교 동기이기도 한 세무사인데 연말에 만나가지고 그동안 산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들었는데 빚을 30억인지 50억인지 빚을 졌대요. 그래서 파산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 없어갖고 그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애가 3명인데 부부까지 하면 5명이 거기서 더부살이를 하고 힘든 시절 때 그래서 자살까지 생각을 했대. 빚이 너무 많아고 그 다음에 형사 소송이 걸려갖고 재판도 걸려있고 막 그러니까 고객과 관계에서 세무사인데 뭐 그렇게 힘든 과정이 있었는데 파산을 딱 거치고 파산 선고 받고 이제 면책 결정을 받아갖고 정상인으로 활동했는데 지금 그 시기가 한 4, 5년밖에 안 돼요. 얼마 안 됐지. 근데 이제 벤츠 2대야. 그 사이에. 그래가지고 다시 제기를 해갖고 지금은 진짜 근면성실하게 열심히 잘 사는 그런 모습을 얘기를 쭉 들었어. 그러니까 야 진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린 빚 1,000만 원, 2,000만 원만 있어도 그냥 후덜덜덜 하는데 그래서 대단하다고 그랬어요. 그걸 견디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뭐 이렇게 뭐 힘든 일이 그런 것도 엄청나게 힘든 일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그렇게 했으면 못 견뎠을 것 같아. 그죠. 근데 잘 견디고 다시 또 재기한 걸 보니까 파산 제도가 필요하거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거의 대부분 은행빚이거든, 그게.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못할 게 뭐가 있어, 그죠? 그런 세무사도 힘든 과정을 거쳐가지고 또 이제 운도 좀 맞은 것도 있지 또. 다시 제기를 한 거 보고 야 나도 힘을 좀 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우리 교재 보면 교재 보기 전에 빨리 이걸 먼저 이렇게 할게요. 요거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자 나머지 내용을 갖다 조금 설명드리고 교재를 나머지 정리하도록 이거 설명드려 봅니다. 허가를 받으려고 허가 신청을 넣잖아요. 허가는 누가 내주죠? 시군구청장 이렇게. 여기 같은 게 노원에 있는 땅이라 그러면 노원구청장이 허가 내주는 거예요. 근데 15일 안에 허가 내주든지 말든지 막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15일 안에 허가 내주는 것도 아니고 불허가 통지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옆으로 빼놓는 것도 아니고 쑥 지나가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요 민원 처리 기간이 15일이에요. 그 민원 처리 기간이 끝난 날 다음 날 어떻게 돼버려요? 허가 내준 걸로 봐요. 굉장히 중요한 조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재에서는 어디를 보시냐면 여기 어디에 있냐면 저기 갑니다. 329페이지요. 가로 3번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그 네 줄 있죠. 허가기간에 허가증의 발급 또는 불허가 처분사의 통지가 없거나 선매협의 사실의 통지가 없을 때는 큰 별표 치시고 밑줄 그어두셔야 됩니다. 그 기간이 끝난 날 다음 날. 형광펜은 끝난 날 다음 날 여기 치셔야 돼. 329페이지예요. 329페이지. 끝난 날 다음 날. 형광펜은 거기. 끝난 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끝난 날 그 다음에 뭐예요? 다음 날. 15일이 끝난 날 다음 날입니다.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 시험지에서는 불허가 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것도 땡이야 땡. 관청이 자기가 불허가 때리고 싶으면 불허가 통지하면 됐지. 그렇죠?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럼 관청한테 불리하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제일 불리하게. 그게 뭐예요? 허가 내준 걸로 본다. 핵심 여기. 자, 그 다음에 선매 제도를 지금부터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교재에서 밑줄 그을 거니까 잘 보세요. 허가 신청이 딱 들어왔을 때 원칙은 허가 아니면 불허가 통지예요. 응? 그런데 잘 보세요. 옆으로 빼놓는 수가 있어. 빼놓을 수 있다. 그건 어떤 경우냐면 무조건 옆으로 빼놓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두 가지 땅만 옆으로 빼놓을 수 있어요.
공익사업에 쓰일 만한 땅. 허가 신청이 딱 들어왔는데 여기 허가 신청을 한 사람은 A하고 B가 신청한 거예요. 땅 주인은 A예요. 둘이 매매하겠다고 허가 신청이 들어왔어요. A는 땅을 팔고 B는 땅을 사겠다고. 근데 이 땅이 도로공사가 거기 길 내겠다고 하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허가관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요 허가 신청한 요 A한테 야, 그 땅 도로공사가 길 내려고 한대. 도로공사랑 먼저 얘기해봐. 응? 이렇게. 협의기 때문에 강제로 팔아, 강제로 사 이거 아니거든요. 일단 협상해봐야 돼. 그러니까 먼저 협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겁니다. 누구한테? 도로공사 이런 데. NH공사 이런 데도 마찬가지. 공익사업에 쓰일 만한 땅일 때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이 이 A라는 사람이 이 땅을 팔아먹으려고 하는데 이 땅을 취득할 때 그때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었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 취득할 때 이걸 농사 짓겠다고 해서 취득했던 거예요. 농사 짓겠다고 다짐해서. 그래서 그럴란가 보다 싶어서 허가를 내줬어. 그런데 농사를 안 졌었어.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땅값이 많이 오르니까 팔아먹겠다고 허가 내주라고 들어온 거야. 괘씸하잖아. 그래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던 땅을 매매하겠다고 허가 내주라고 신청이 딱 들어오면 괘씸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 살 사람이 있을지 몰라 그거. 에? 거기 또 일반 개인이 아니에요. 공공기관 같은 거예요. 협상해봐 이렇게 옆으로 빼놓을 수 있다. 두 가지 땅만 그럴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경우만. 그러면 이제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면 선매협의가 이루어져야 돼. 선매협의를 보면 이렇게 돼요. 일단은 허가 신청이 들어온 때부터 살 사람을 정하게 되는데 아이고 살 사람을 정하게 되는데 살 사람을 정한다 그랬을 때 선매자 지정은 한 달 안에 하셔야 돼. 아이고 저기는 또 저거네. 1개월 안에 살 사람을 정하고 도로공사 이런 식으로 정해지면 그때부터 다시 협상을 끝내는데 금액을 딱 둘이 협의해가지고 도장을 꽉 찍는 거예요. 계약서에. 그 협상 완료까지가 또 뭐예요? 1개월이네. 그러니까 선매협의는 허가나 불허가를 안 해주고 옆으로 빼놓고 그 사람이나 먼저 얘기해보라고 우선적으로 기회를 준 거잖아요. 근데 이걸 마냥 끌게 되면 지금 대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원래 거래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잖아요. 에? 그 사람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두 달 안에는 끝내라. 사든지 팔든지 그걸 안 팔든지 그 두 달 안에 결정을 내려라 이 말이지. 질질 끌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허가 신청이 들어온 때부터 언제까지 살 사람을 정하고요? 한 달. 살 사람이 정해지면 그때부터 언제까지 협상 끝내고요? 한 달 안에 협상 끝내서 길어야 두 달인 거지. 이때 협상은 둘이 합의하는 거잖아요. 합의. 그래서 그때는 중요한 게 둘이 합의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금액이 있어요. 기준되는 금액. 그게 뭐냐면 감정가 기준 해가지고 협상하도록 해요. 감정가 기준 해가지고. 그러면 이거 감정평가 하겠죠. 금액을. 그 땅 가격을. 그래서 그걸 기준해서 협상하니까. 감정가대로 팔아라 사라 그 뜻이 아니고 그거 기준해서 협상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겠다는 사람이 감정가보다 훨씬 비싸게 사겠다는 사람이 대기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감정가대로 사겠다 그랬을 때 난 싫어. 매도인이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가능성을 열어둔 거지. 그래서 선매 협의할 때는 어떤 금액 기준으로 해서 협상하시라? 감정가, 공시지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억할 때 이 단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기억할 때 여러분들은 선을 볼 때, 선 좀 보셨어요? 선 볼 때, 선을 볼 때 감정이 중요하다. 선 볼 때는 선 봐보셨냐고. 전부 다 안 본 사람처럼 이렇게 딱 가만히 있네. 제가 선 봤을 때 지금까지 막 정말 얼굴 뜨거워가지고 정말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았던 게 뉴욕 제과예요. 강남에 있는 뉴욕 제과 지금 없어졌어요. 거기서 이제 맞선을 보면 거기 남자가 찾는 여자의 이름을 써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녀. 정말 상상할 수 없죠. 옛날에 그랬어. 얼마나 창피했는지. 근데 안 할 수가 없잖아.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줄 모르고 갔어. 그랬더니 이게 써붙여놨어. 이걸. 그래서 그걸 들고 종을 치면서 이렇게 돌아다녀. 이렇게. 상상할 수 없죠.
아이고 진짜 부끄러워서 죽는 줄 알았어요. 빨리 나와야 될 텐데 만약에 먼저 안 와 있잖아. 그러면 또 다음에 또 해야 된다고 이게. 선 볼 때 근데 그래도 그러니까 선 보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은 거의 99%안 나와요. 차라리 길거리에서 따라가는 게 나아. 길거리 따라가는 게 낫다고. 그래서 우리 애기들은 나중에 이제 대학교만 들어가면 연습을 좀 시키려고. 길거리에서 따라가라. 그래야 너가 원하는 여자를 얻을 수 있다. 예? 선 봐가지고는 이게 감정이 잘 안 생겨. 뭐 조건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긴 하지만. 예. 그래서 선 볼 때 중요한 건 감정이 딱 맞아 떨어져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선 볼 때는 뭐가 중요하다? 감정이 중요하다. 근데 지금도 후회되는 게 옛날 선 본 사람들 중에 그 어떤 여성분이 LH공사 다닌 여성이 있었어. 근데 그때는 그렇게 마음에 안 들더라고. 후회하고 있잖아, 지금. 시간 지나니까. 그렇게 괜찮다며, LH공사가. 바보같이. 그것도 모르고. 자, 근데 이거 중요한 게 뭐냐면, 요 빨간 거 요거에 선매자가 딱 정해지게 되면, 선매자가 딱 정해졌죠. 그러면 협상 시작을, 자기 맘대로 나오네. 협상 시작을 갖다가 빨리 해야 돼. 그게 선매자가 정해지면 협의 개시를 15일 이내에 하게끔 돼 있어요. 15일. 요게 숫자가 좀 다르죠? 요 한 달이죠? 요것도 한 달이죠? 그런데 협상 개시는 15일이야. 협상 개시가. 그러니까 개시한다는 게 뭐냐면 땅 임자한테 선매자로 정해진 사람이 서면으로 나 얼마에 사겠소? 라고 통지서 보내는 거예요. 그게 협상 개시야. 그 며칠 안에 보내야 된다고 그걸? 15일. 여기가 가장 핵심이야. 이따가 저기 교재에서 보도록 하고. 이거 감정가 기준이죠? 근데 만약에 협상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협의가 안 되면 그때는 다시 요 자리로 돌아와. 제정신 차리고. 그래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어떻게 해요? 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 보니까 투기 목적이 없는 것 같아. 허가 내줘. 투기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면 어떻게 하고? 불허가 통지하고 이렇게. 응? 그러니까 선매 협상이 완료가 안 됐다 그러면 다시 요 자리로 돌아와서 요거든지 아니면 요걸 해준단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 선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을 때 허가를 해줘야 됩니다. OX. 선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허가 내줘야 됩니다. X. 선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불허가 통지해야 됩니다. X. 두 길이 다 열려 있다고. 요 자리로 다시 돌아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서 한번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넘어가셔서 자, 335페이지 가십니다. 335페이지 가면 선매제도라고 돼 있고 33회에 적혀 있고 밑에 박스 보시면 박스가 선매협의 대상이 되는 땅은 딱 두 가지 땅만 그렇죠? 하나는 공익사업용 땅, 또 하나는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인데도 이용 목적도로 이용하고 있지 않던 땅. 두 가지만 선매협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선매자로 지정될 수 있는 사람이 밑에 박스에 쫙 나오는데 다 기억할 필요는 없어.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많이 봤던 사람이 저 3번에 나와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공사형. 그 다음에 6번에 보면 도로공사형. 그 다음에 9번에 보면 한전 이런 데가 될 수 있다. 그죠? 암기하거나 그럴 정도는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가로 2번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에 대해서 허가계약 신청이 있을 때는 신청이 있을 때부터 언제까지 선매자를 지정하시라. 1개월 동그라미. 그 다음에 셋째 줄 선매자가 지정되면 지정통지 받은 때부터 언제까지 땅 임자하고 선매협의를 끝내라. 역시 1개월 내에 끝내라. 1개월 아까 노란 거 위에. 그런데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가로 3번의 첫 줄 선매자로 지정된다는 지정통지를 받은 때부터 며칠 안에 매수 가격 등 선매 조건을 적은 서면을 땅 임자한테 통지해가지고 협상을 개시해야 되겠다. 며칠 안에? 15일이지. 여기가 가장 주의할 곳이에요. 1개월 아닙니다, 이거.
그 다음에 셋째 줄, 선매자 지정 통제를 받은 때부터 1개월 안에 국토유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매 협의 조서를 관청에 제출한다. 이게 협상 완료를 얘기합니다. 선매자가 지정되면 아까 노란 거 1개월 안에 선매 협의 완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조서를 내고 계약서 내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 4번 선매자가 토지를 매수할 때 가격은 협상하는 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평가한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감정가의 형광펜. 그 다음에 가로 5번 시장군수 구청장은 가로 2에 따른 선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지체 없이 중요합니다. 이거 협상이 안 됐을 때는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뭐 해라.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된다. 응? 무조건 허가 내야 된다도 땡이고 불허가 통제해야 된다도 틀렸고. 아시겠죠? 선매제도는 앞쪽 페이지 가시면 335페이지 제일 위에 선매제도를 큰 별표 치시고 토지거래가 제도에서 중요한 곳 세 군데 중에 한 군데입니다. 선매제도 꼭 기억하시고. 자, 됐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허가 내줬을 때입니다. 지금부터. 봐봐요.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했을 때 심사기간이 15일, 민원처리기간이 허가를 내주고 안 내주고 근데 실수용 목적으로 판단이 되면 허가를 내준다 이 말이에요. 응? 이 사람이 허가 신청한 사람이 특히 A, B인데 또 B는 이 땅을 갖다가 매수한 사람이야. 응? 그 둘이 허가 신청을 넣었어. 그럼 매수인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이 투기 목적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매수인이. 매도인이 문제가 아니고. 근데 매수인이 이게 농지인데 이 사람이 농사 짓겠다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농사 짓겠다고 다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투기 목적이 아니고 농사 지을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때는 허가 나올 수가 있지. 그러면 허가가 나오면 그때는 그 땅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농사 짓겠다고 했으면 농사 짓는데 그 땅을 이용해야 된다. 그 이용 의무가 생기는데 법상 이용 의무는 길면 5년이야. 길면 5년. 그게 이용 의무 기간이에요. 원칙은 이용 의무가 생긴다. 근데 그 중에 2년짜리도 있고 4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고 막 그래요. 이제. 길면 5년이고. 그래서 2년짜리 대표적인 건 뭐냐면 내가 집이 없는데 허가구역 내에 있는 집을 내가 사. 집 살 때 밑에 있는 뭐예요? 땅도 사는 거지. 그러니까 토지거래가를 받아야 되는 거지. 근데 내가 살 집을 사는 겁니다. 내가 살려고 집 사는 겁니다. 나 집 이거 한 채밖에 없습니다. 이거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 거주 주택을 갖다가 매입하는 그런 형국이 돼서 아이고 이 사람은 투기 목적이 없구나 해서 허가를 내준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집에서 자기가 살 집이라고 해서 매입하는 거죠. 최소한 그 집에서 자기 집으로 몇 년 동안은 거주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2년 동안이라고. 그 뒤에는 팔려면 팔 수 있어. 그러니까 최소한 2년 동안은 너네 집으로 이용해라 이 말이지. 그 다음에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점포 가게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어. 나 여기서 여기서 장사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그러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장사도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점포 이런 경우. 그러면 이 사람이 먹고 살려고 하는 거니까 허가 내준다고. 실수용 목적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자기가 직접 그 점포를 운영하셔야 돼. 다른 사람한테 세를 놓아가지고 그 사람이 장사해서 거기서 그 사람한테 월세 받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직접 뭐 하셔야 돼? 장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거기서 저 점포 그다음 밑에 있는 땅 여기 취득해가지고 나 장사하려고 그래요. 장사하려고 사실은. 응? 그럼 어떻게 해요? 장사해야 된다고. 최소 몇 년? 2년. 그 다음에는 팔든지 뭐 하든지. 농사 짓겠다고 하는 사람 같은 경우도 거기서 2년은 자기가 직접 농사 지어야 돼. 남한테 빌려주고 남이 농사 짓게 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때도 농사 짓겠다고 해도 이용 의무 기한은 몇 년이다? 2년이다. 등등등 몇 가지가 더 있어요. 그 다음에 4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 요거 이번에 이거 봐봐요. 5년짜리 뭐냐면 현상 보존 목적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 개발을 않겠다는 거예요. 허가구역 내 땅입니다. 근데 나는 개발 않겠어. 허가 내주쇼. 난 투기 목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개발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그러면 이 사람은 5년 동안은 개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 하든지 말든지 간에. 그래서 허가를 내줬다 그러면 최소한의 허가받는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기간이 2년, 4년, 5년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
여기가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야.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서는 336페이지 보셔요. 336페이지 보면 가로 1번에 허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생깁니다.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이용 의무가 생깁니다 하면서 나오는 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둘째 줄에 허가받은 자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에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됩니다. 이용 의무가 그때 생깁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용 의무가 그때 생겨요.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2년짜리, 4년짜리, 5년짜리 이게 나오는데 324페이지 한번 가보셔요. 324페이지. 가로 2번에 허가 기준이라고 써져 있죠. 근데 허가 기준인데 기역, 니은, 박스예요.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오른쪽 페이지까지 쫙 나오는데 그 중에서 기역번 밑줄 긋고요.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용 의무 기간은 며칠? 몇 년? 2년. 이걸 아시라고. 동그라미 니은번 허가구역을 범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이나 편익시설로 관할 시장구청장이 확인한 시설에 설치해 이용하려는 경우 한마디로 복지시설 그 다음에 편익시설이에요. 전빵 생각하시면 돼. 편익시설 가게 전빵 이런 거. 그때는 밑에 이용 의무 기간 몇 년? 2년이요. 동그라미 디귿번에서는 동그라미 칠게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동그라미 치시면 돼. 밑에 축산업도 있네. 이때도 이용 의무 기간 몇 년? 2년. 기역, 니은, 디귿번이 다 2년짜리들이죠. 쭉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가시면 동그라미 박스 안에 동그라미 B번이 있어. B번. B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관계 법령에 따라 개발 이용 행위가 제한되거나 금지된 토지를 국토유통물용으로 정하는 토지에 대해서 현상 보존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현상 보존 목적. 그때는 현상 보존을 몇 년 동안 해야 돼? 개발을 몇 년 동안 안 해야 돼? 5년이죠. 5년. 다 한 건 아니지만 여기가 중요한 부분에서 이 기간을 좀 암기하고 기억해 둬야 되겠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 324페이지에 있는 그 밑에 박스부터 오른쪽 페이지 박스까지 별표를 크게 해주셔야 돼요. 공부할 곳이요. 자, 됐어요, 이제. 그러면 여기서 아까 스토리를 하면 농사 짓겠다고 다짐하고 막 큰 소리 쳐가지고 허가를 내줬던 겁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실태조사를 1년에 한 번씩 해요. 갔더니 농사를 안 짓는 거야. 이 말은 이용 의무를 안 지키고 있던 거죠. 최소한 2년은 농사 지어야 되잖아. 아까 농사 짓겠다고 했으니까 농사 안 지어. 그럼 어떻게 돼요? 바로 때리는 게 아니고 야 농사 지어라고 뭘 내려요? 이행명령이지. 이행명령. 허가받은 목적대로 약속을 지키라고 하는 명령. 이게 명령이니까 말로 하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이행명령서를 보내요. 그래서 야 농사 짓는다며 왜 농사 안 지어? 농사 지어. 이 얘기요. 근데 문서로 한다고요? 그러면서 언제까지 농사 지으쇼 하거든. 그 말미를 주는 게 3개월을 줍니다. 찾지 마시고. 여러분이 찾을 건 아무것도 없어. 3개월의 말미를 줘. 바로 내일부터 농사 지어. 그렇게 하면 약속 못 지켜요. 그죠? 한 3개월 정도 여유 시간을 주고 이 3개월 안에 약속 지켜 이렇게 하는 거지. 아니 이럴 수도 있잖아. 전빵을 자기가 장사한다고 그래서. 근데 자기가 직접 안 하고 세를 놓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안 되지. 그게 들통나서 자기가 직접 안 하고 세를 놓는 게 들통났다고. 그럼 어떻게? 야, 너가 가게 운영해야지 왜 세를 놓고 그래. 3개월 안에 너가 가게를 너가 운영해. 이렇게 된 거라. 그게 이행명령이에요. 그런데 이행명령을 받고도 3개월 안에 안 지키죠. 그럼 뭐가 나와야지? 돈 물리는 거 돈. 돈만큼 이게 돈을 갖다 뺏기는 것만큼 돈을 날리는 것만큼 큰 불이익이 없어요. 돈. 응? 그게 뭐예요? 이행강제경제. 그래서 우리가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것도 왜 지키는 거예요? 법에 써져 있어서 지키는 거예요? 아니야. 안 지키면 뭐가 날라와서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행강제금이라고. 응? 이행강제금. 이게 취득가액의 10% 이하의 이행강제금이야. 그러면 이 농지 취득할 때 취득가액이 3억입니다. 그랬다면 나중에 농사 안 짓고 그래가지고 농사 지으라고 막 다 그셨더니 그것도 약속을 안 지키고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얼마나 물릴 수 있어요 지금? 최고 10%니까 3천. 그렇지. 그거 안 내고 싶으면 빨리 어떻게 돼? 농사 지어라 이 뜻이지. 돈으로 강제하는 거죠 이게. 이게 뭐예요? 이행강제금이지. 그래서 이거 정리하고 교재 가봐요. 이행강제금을 물릴 때 여기 요것이 시험에 잘 나와. 이따 교재에서 밑줄 그을 거야. 이행강제금은 이렇게 돼요. 이행명령이 있은 요 날부터 1년에 한 번씩 부과해요. 그래서 요걸 쳐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용 의무를 위반한 때부터 1년에 한 번씩이 아니에요. 제가 나올 때마다 말씀드릴 텐데 되게 어려운 거예요. 약속을 어겼을 때부터 이용 의무를 위반했을 때부터 1년에 한 번씩 아니고 약속을 어겨갖고 야 왜 약속 안 지켜? 라고 이행명령서가 나온 때부터 1년에 한 번씩이에요. 되게 어려운 거예요. 1년이. 그리고 이용 의무 기간이 있을 거 아니야. 아까 2년짜리, 4년짜리, 5년짜리 이용 의무 기간이 있죠. 그 이용 의무 기간이 지나버리면 더 이상 이행강제금은 뭐야? 없어. 응? 이용 의무 기간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건 넘어버리면 이행강제금 못 때린다고. 근데 이행명령을 받고 약속을 지키죠. 그러면 이건 없지 또. 재빨리 농사 짓기 시작해서.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행강제금 없죠. 그러니까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농사를 안 지어가지고 이행명령서가 나왔어. 근데 1년 있다 가보니까 여전히 농사를 안 짓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이행강제금 뭐 3천만 원 뭐 이런 거 나올 수 있겠죠. 그 3천만 원 이행강제금이 1차로 나왔어. 그리고 나서 다시 1년 있다 또 가봤더니 그때는 진짜 농사 짓고 있는 거야. 그러면 2차 이행강제금은 부과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이미 부과됐던 이행강제금은 걷어야 되는 게 맞지만 이행을 해버리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2차분은 뭐야? 나가면 고의사 나가면 안 되고 1차 이행강제금은 고의사 이미 나왔죠. 그건 어떻게 해야 되고? 걷어야 되고. 그런데 이행강제금 3천만 원 나온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겠죠? 다 받아들이지는 않겠죠? 대부분 불만이 있겠죠? 그러면 뭐 할 수 있다고요? 이의신청. 이의신청을 언제까지 할 수 있고요? 이거 시험에 잘 나왔어. 30일이죠. 이의신청 며칠 안에? 30일 안에 할 수 있다. 집중적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우리 세 군데 중요한 데가 있다고 했는데 그중에서 아까 기준면적 집중적으로 공부할 것. 두 번째는 선매제도. 세 번째는 이행강제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행강제금을 지금부터 한번 봐봐요. 지금 교재에 보면 여러분 교재에서 어디 있냐면 저기 뒤로 갑니다. 한참 뒤로 가서 저기 338페이지로 갑니다. 338페이지 가시게 되면 가로 3번에 이 의무이행 명령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첫째 줄부터요. 둘째 줄까지 밑줄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 이용 의무를 갖다가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여기서 이행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셋째 줄, 그건 문서로 해야 되고 그 상당한 기간은 몇 개월로 한다? 3개월로 한다는 거죠. 이제 3개월 안에 약속 지켜라 이런 뜻이에요. 셋째 줄까지는 막 밑줄 그어야 돼요. 중요해요. 그 다음에 오른쪽 가로 4번에 동그라미 1번 기출문제 표시가 막 돼 있죠. 자,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명령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아니했을 때 정해진 기간이 뭐죠? 3개월. 이행되지 아니했을 때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얼마? 10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10% 이하.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이행강제금은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 기준해서 1년에 한 번씩 부과하는데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이용 의무기한 2년 또는 4년 또는 5년이 지나버리면 그때는 더 이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가 없다. 주옥 같은 글들입니다. 전부 다 시험에 맨날 나오는 것들이.
그 다음에 심화 보시면 이행강제금이 최고 10%까지지만 구체로 들어가면 1번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시켜놨을 때 최근 시험에 나왔죠. 방치. 농사 짓겠다고 했는데 농사 안 짓고 그냥 놀리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 되게 세게 얻어맞습니다. 10대입니다. 10대. 최고입니다. 100분의 10이에요. 그 다음에 2번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놨을 때 자기가 농사 짓겠다고 해놓고는 자기가 농사 안 짓고 딴 사람한테 농사 짓게끔 땅을 빌려줘요. 임대. 요것도 뭐예요? 7대야. 3번 원래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쓰고 있다. 농사 짓겠다고 해서 허가 내줬더니만 거기 농사 안 짓고요. 창고 부지로 쓰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이게? 5대지. 어쨌든 자기가 직접 쓰고 있으니까 요 3번이 제일 싸요. 5대. 남한테 빌려주는 2번은 7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10대 얻어맞는다. 4번에 기타도 7대다. 그래서 여기 심화에 나온 요 첫 번째 박스는 아주 잘 나오니까 다 암기를 해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시면 동그라미 7번. 다음 페이지 박스에 동그라미 7번 있죠. 동그라미 7번에 보면 제6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가처분을 받은 자는 법 18조 제6항에 따라서 다 몰라도 괜찮아요. 부가처분 고지 받은 때부터 며칠 안에 이의제기하시라. 최근에 잘 나와요 이거. 30일 잘 물어봐요. 자, 동그라미 3번. 시장군수 구청장은 제가 읽어드리는 건 다 밑줄 그어야 돼요. 시장군수 구청장은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은 즉시 중지하지만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됐던 이행강제금은 걷어야 되겠다. 이것도 잘 나와 진짜. 됐어요. 자, 이행강제금까지 봤습니다요. 그 다음에 요거 하면 이제 끝나. 요거 했고 요거. 불허가 내줄 수 있잖아요. 불허가 나는 수가 있거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불허가 나면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겠죠. 자, 다시. 이건 간단하니까 칠판 보시죠. 칠판. 허가 내달라고 신청을 딱 집어넣었더니 야, 이거 너 투기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불허가 통지 할 수 있거든. 불허가 받으면 거래 못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불허가 통지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이의 신청할 수 있죠. 언제까지? 30일 아니면 1개월. 이거 1개월이야 이게. 다르죠? 그래서 아까 30일 계속 내는 거예요. 돈. 이행강제금에 대한 이의 신청은 30일. 요거 불허가에 대한 이의 신청은 1개월. 그럼 이의 신청을 시군구청장한테 하게 되면 시군구청장이 받아줄 거냐고. 안 받아준다고. 안 받아줘. 시군구청장은. 그렇죠? 자, 불허가 나면 그거에 대해서 거래 못하게 돼버렸잖아. 이제 특히 땅 주인은 못 팔게 됐잖아. 불만이 있겠죠. 그러면 이의 신청했다고 거의 안 받아줄 거거든. 근데 할 수는 있어 일단. 한 달 안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방법은 뭐냐? 너가 사라 그럴 수 있어. 매수 청구. 사시오 이렇게. 누구 보고 사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 시군구청장은 자기가 사든 어떤 기관이 사게 하든 사줄 의무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불허가 처분돼서 불만이 있으면 사라고 막 윽박지르면 돼. 그럼 너가 사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야. 언제까지? 1개월 이내죠. 조금 이따 밑줄 그어드릴까요? 1개월 내 사라 그렇게 할 수 있어. 근데 여기는 사줘야 돼. 근데 어떤 금액으로 사주느냐? 기가 막히게도 공시지가 금액으로 사줘요. 그러면 공시지가는 시세에 대비해 가지고 보통 한 2분의 1 토막, 3분의 1 토막인데 아주 심한 건 10분의 1 토막도 봤어요. 물론 공시지가하고 시세가 비슷한 것도 있어. 대부분 절반이나 3분의 1 토막이야. 그러면 이렇게 불허가 났을 때 땅 주인이 홧김에 야 그럼 너가 사 해서 판다면 절반이나 3분의 1 토막으로 파는 꼴이 되니까 이 매수 청구한 요 땅 주인은 제정신이 아니야. 제정신이 아니지. 이거 참아야지. 그렇지. 다른 길을 모색해야지. 이 길을 모색하면 안 되지. 쓸데없는 제도란 말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누가 이거 매수 청구하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재에서는 쓸데없는 제도지만 일단 나와 있고 문제 지문에 등장하니까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저기 333이에요. 333페이지 보시면 제일 위에 이의 신청 나왔죠.
거기 가로 1번에 두 줄을 밑줄 그으시고 하거나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 받은 때부터 언제까지 이의신청하시라. 1개월. 자, 그 다음에 제5절에서 가로 1번에 두 줄 허가 신청에 대해서 불허가 처분을 받은 자는 통지 받은 때부터 한 달 안에 시군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에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매수 청구는 언제까지? 역시 한 달 안에. 1개월 물어보는 거잖아요. 지금 물어볼 때. 제5절의 가로 1번이라고 해요. 그런데 매수 청구하면 의무적으로 사주게 돼 있는데 그죠? 그때 가로 2번의 셋째 줄 끝부분, 가로 2번의 셋째 줄 끝부분 가면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매수해 줘야 된다. 오, 그 형광펜칠 해야 돼. 공시지가. 감정가 그러시면 큰일 나. 나라 망해. 감정가 아니고 뭐요? 공시지까지. 그러니까 이건 현실성이 없는 제도란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그만 써봐요. 나왔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중에서 8번. 토지거래가 신청에 대해서 허가증의 발급 또는 불허가 처분 사유에 통지가 없거나 불허가 통지도 없어. 허가증을 내준 것도 아니고 나아가서 선매협의 사실의 통지도 없어. 15일 안에.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민원 처리 기한 내 허가증 내주는 것도 아니고 불허가 통지하는 것도 아니고 선매협의 통지에서 프로 빼놓는 것도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 민원 처리 기한이 끝난 날? 이거 다음 날이 빠졌네. 다음 날 어떻게 된 걸로 봐요? 허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거 빠져서 틀리죠? 자, 9번. 허가구역의 지정 효력은 지정 공고한 때부터 며칠 있다 효력이 생긴다. 5일. 공고 뜨고 나서 5일 후입니다. 동그라미. 3번, 10번. 불허가 처분을 받은 자가 처분 통지를 받은 때부터 1개월 안에 시장군수구청장한테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불허가 처분 받게 되면 너가 사라 이렇게 매수 청구할 수 있죠. 이때 매수 청구하면 사줘야 되죠. 어떤 금액으로 사줘야 돼요? 공시가. 그래서 이건 맞는 얘기. 1개월 이내 매수 청구입니다. 11번. 시장군수구청장은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은 때부터 1년에 한 번씩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갖고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맞습니까? 여기가 중요합니다. 1년에 한 번씩인데 언제부터 1년에 한 번씩이죠?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부터 1년에 한 번씩이에요. 최초 이행명령이 있은 때부터 동글뱅이. 그 다음에 12번. 선매자로 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토지 소유자와 선매협의를 끝내야 되겠다. 협의 완료는 언제까지? 1개월 안에. 언제부터요? 선매자 지정된 때부터죠. 지정통지가 지정이에요. 다시 요걸 정리해보면 선매자로 지정된 사람은 선매자로 지정된 사람은 경계가 돼서 그러네. 지정된 사람은 그때부터 1개월 이내 뭐 하셔야 되고 1개월 이내 협의 완료. 근데 그 전에 허가 신청이 있게 되면 허가 신청이 들어온 날부터 선매자는 언제까지 지정하셔야 되고 이것도 1개월이지. 아까 노란 것으로 색칠했었잖아요.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선매자 지정은 언제까지? 1개월 이내. 선매자가 정해지면 협의 완료는 언제까지? 1개월 내. 이거잖아요. 요게 지금 뭐예요? 요거. 여기서부터 요게 1개월 그거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쵸? 오케이. 됐습니다. 그 뒤에 가시면 저 뒤에 가면 외국인 특례가 마지막으로 있어요. 외국인 특례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쭉쭉 넘어가서 348페이지입니다. 348페이지.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야. 이 외국 사람을 차별하는 법이에요. 차별법. 외국인 특례라고 돼 있잖아요. 차별법이다. 이렇게. 최고의 축구 선수가 나왔습니다. 그죠? 메시.
누군지 모르세요? 진짜 징글맞게 축구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예? 우리나라도 이런 사람 나오겠죠. 예? 자, 외국 사람이 누구냐? 이걸 차별하는 거니까. 외국 사람에 대해서 부동산 등에 대해서 소유권 취득할 때 규제하는 법이에요. 소유권 취득. 아까 지상권 어디로 가고 없네. 어떤 것만? 소유권. 그것도 뭐예요? 취득. 요럴 때 적용되는 특례다 이 말이지. 그 외국 사람 누구예요? 대한민국 사람이 아닌 사람. 그 다음에 외국 회사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국제기구, UN, 산하기구 다 들어가요. 일본 들어가요. 미국 다 들어가요. 외국 정부도 들어가고. 한국 회사, 원래 한국 회사는 외국인 특례 적용을 받을까요? 내국인 적용이 없고, 한국 회사는, 내국 법인은 적용이 없지. 한국 사람은 적용이 없다고 이건. 누구를 차별하는 거라고 이건. 외국인. 그 외국인 안에는 누구도 들어가? 외국 회사도 들어가. 그러면 한국인이나 한국 회사, 특히 한국 회사 같은 경우는 원래는 적용이 없지. 그죠? 근데 한국 회사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더라. 어떤 경우예요? 한국 회사지만 구성원의 절반 이상이 외국 사람이거나, 구성원의 한국 회사가 뭔지 아세요? 한국에 차려진 회사. 한국 회사인데 거기에 임원진의 높은 사람 중에 절반 이상이 외국 사람이거나. 지금 우리 교재 348페이지에 보면 제1절을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시험이 잘 나와요. 외국인 특례는 한 문제 나와요. 한 문제. 그 다음에 한국 회사지만 출자된 자본금의 절반 이상을 외국인이나 외국 회사가 출자했거나, 그 다음에 한국 회사지만 주주 의결권의 절반 이상을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이 갖고 있을 때, 그러면 외국 법인 취급을 해버려요. 그래서 거기 보면 여러분들 교재 중에 동그라미 3번이니까 둘째 줄 끝부분부터가 핵심이에요. 동그라미 3번을 막 쭉쭉 밑줄 그어놔야 돼.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라도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한국 국적이 아닌 경우에, 또는 사원 또는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한국 국적이 아닌 경우,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이 또는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이 한국 자본이나 한국 국적이 아닌 법인 또는 단체는 외국인에 들어가 버린다. 그래서 이 부분을 주로 이제 출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럴 때 적용된다고 소유권 취득. 그러니까 소유권 취득이니까 취득과 관련해서 매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상속을 받잖아. 외국 사람이. 한국 사람이 아버지야. 돌아가셔서 외국 사람이 상속받아. 그러면 외국인 특례가 적용될까요? 아니, 상속받으면 소유권 취득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게. 증여받아, 증여. 이때도 뭐예요? 적용될까요? 외국 사람이 증여받으면, 외국 사람이 증여받으면 부동산을, 그러면 적용돼요. 소유권 취득하잖아. 외국 사람이 갖고 있던 부동산을 팔아먹으면 이거 외국인 특례 적용될까요? 팔면. 응? 적용돼야 안 돼요? 왜? 취득이라고 그러지. 취득이 뭐예요? 취득세 뭐 이런 거 배우잖아. 취득할 때나 이게 적용되는 거라고. 팔아먹을 때는, 양도할 때는 상관 안 해. 팔든지 말든지야, 팔 때는. 근데 이렇게 사들일 때는 어떻게 해요? 소유권 취득할 때는 차별한다고. 우리나라 지키려고 하는 거야, 이게. 이 외국인 차별법이. 외국인을 차별하면 안 되는 눈빛들이야, 여러분들은 지금. 지금 눈빛은 그런 눈빛이야. 그게 맞는 것이긴 한데 여기서는 차별한다고, 일부.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다른 것보다는 차별하는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자, 좀 이따 이제 교재 정리할 테니까 잘 보세요. 허가를 받으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 그 땅에 대해서 취득할 때 허가 받으시오. 요게 이번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추가됐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뭐 100%예요, 내년 시험에서. 허가 받는 땅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교재에서는 어디냐면, 가만히 계세요.
저기 351페이지 가보셔요. 금방 끝나요. 351페이지 가시면 법제 구조 나온 거 있죠. 351페이지 가셨죠? 그러면 그 중간에 1번, 2번, 2에 2, 3번, 4번 그래서 5가지예요. 여기를 철저히 암기해 두셔야 돼요. 원래 2에 2가 없었어요. 생긴 거예요. 그러면 허가받은 땅은 뭐냐? 허가받아야 될 땅은 1번 군사의 동그라미를 딱 쳐주세요. 군사. 군사시설보호구역 하여간 군사와 관련된 지역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연평도나 백령도 여기 섬지역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군사와 관련된 중요 부분, 중요 지역의 땅 이런 것들은 허가받는 거지. 전방에 있는 땅을 갖다가 만약에 뭐 일본 놈들이 그걸 취득하려고 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허가받으라 이런 얘기지. 그 다음에 2번은 문화재입니다. 문화재. 문화의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문화. 우리나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외국 사람이 취득할 때는 허가받으셔. 문화. 2에 2 있죠. 2에 2. 여기서는 뭐라고 나오는데 필요 없고 천연기념물의 동그라미. 천연기념물의 동그라미. 등등등. 천연기념물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명승지, 그 다음에 시도, 자연유산 등등등 그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이런 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천연기념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큰악새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큰악새 사는데 그런데 큰악새 함부로 잡으면 안 돼요. 큰악새, 의악새 말고 큰악새라고 또 있어. 걔는 멸종위기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함부로 잡으면 안 되고 건드리면 안 돼. 그 천연기념물 같은 거요. 그 사는 그런 데가 있어. 어디 있더만 저도 잊어먹었네 또. 그걸 외국 사람이 취득하려고 했을 때는 허가받으라는 거지. 그 다음에 낙동강 지금 강변에 보면 겨울마다 막 철새들이 와서 막 이렇게 거기서 따뜻한 데로 와서 좀 지내다가 나중에 또 북으로 날아가잖아. 그게 낙동강 철새 도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거기도 이제 외국 사람이 취득하려면 뭐예요? 허가받으라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외국 사람 그거 뭐 관심이나 있겠어? 뭐 낫다고 그걸 취득하려고 그럴까니? 근데 하여간 법상 그래. 자, 3번. 생태경관 보존지역은 우리 주변에 꽤 있어요. 생태경관 보존지역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냐 그러면 산에 가다 보면 이렇게 돌로 이렇게 써져 있어. 생태경관 보존지역이고 청계산에 가면 있어. 나중에 산에 가서 그런 게 혹시 보이면 아 여기가 생태경관 보존지역이구나. 생태경관 보존지역 중에 우리가 유명하게 들어본 데는 동강댐 근처 있죠. 동강. 저 강원도. 거기가 그러고 여러분 잘 와닿지 않는 모양이네. 한강변에 가면 암사동이 있어. 저 강동구에. 그 한강변에 가면 갈 데가 좀 있어. 많지도 않아. 갈 데가 좀 있는데 거기가 생태경관 보존지역으로 팻말이 붙어 있어. 그래서 옛날에 암사동에 가면 선사유적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애기들 막 초등학교 입학하고 막 그럴 때 거기 한번 갔었거든. 그래서 그 건너 쪽에 가서 한강변에 갔더니만 거기가 팻말로 생태경관 보존지역 이렇게 돼 있더라고. 청계산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 그러면 허가받아야 돼, 외국 사람은. 우리는 허가받는 게 아닌데. 자, 그 다음에요. 5번째가 뭐냐면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이에요. 5번이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이잖아요. 이건 지리산 반달곰을 떠올리시면 돼. 지금 지리산 반달곰 풀어놨잖아요. 그죠? 지리산 반달곰 개체수가 엄청 늘었대 지금. 좀 있으면 이제 잡아주기라고 할 거야. 멸종위기에 몰렸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했어요 지금은? 손대면 안 돼. 그러니까 반달곰 막 보호해 주냐고 그런 거야. 근데 이 곰이 있잖아요. 우리 생각한 것보다 훨씬 포악해요. 우리는 그 냉장고 선전할 때 곰이 나와서 어벙벙 하니까 곰이 그냥 뭐 착하고 순진하고 무슨 곰돌이 막 이렇게 하잖아. 엄청 무서워요, 여러분. 곰 만나면 엄청 도망가야 돼. 그것도 등을 돌리고 도망가면 더 세게 달려와가지고 물어준대. 그래서 뒷걸음질을 치라고 그러더라고. 저를 보면서. 그리고 그놈이 이렇게 갑자기 막 큰 소리 내거나 그러면 걔도 겁쟁이거든. 그러면 막 뛰어오면 등을 돌리고 도망가면 안 되고 그 자리에서 있는 힘껏 고함을 막 질러야 되는데 엄청 큰 소리로. 그러면 걔도 무서워서 도망간다는 거야. 그리고 유튜브에서 본 거야.
유튜브 동영상 그 동물 영상 되게 많이 보거든 저는. 근데 그 중에 최근에 본 것 중에서 아니 우리가 흔히 보는 소는 아닌데 저 오른쪽 북쪽에 보면 소 중에 우리 본 소 말고 뭐 아프리카 뭐 그거 말고 거기도 소가 있어. 모양이 좀 틀린데 그 소가 있는데 그 곰의 덩치보다 2배 정도 되더라고. 근데 그놈을 제일 처음에 백가죽부터 물기 시작해서 끈질기게 쫓아가더니만 나중에 가서는 목뼈를 부러뜨려가지고 잡아먹더라고요. 곰이 그런 놈이야. 근데 우리는 지금 보호해주겠다고 없어졌다고 지금 저기 지리산에 풀어놨잖아. 나중에 지리산에서 곰한테 이거 당하는 사람이 나올 거예요. 또 분명히 언젠가는 나와. 시간 문제요. 지리산 가지 마. 무서워. 거기가 뭐예요?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이야. 그런 지역의 땅을 외국 사람이 살라고 그래. 그럼 어떻게? 허가받아. 그렇게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칠판에 보면 허가대상 땅을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할 때는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암기해 볼게요. 어떻게 암기하시냐면 특별한 야생 군사문화는 군사문화 있죠? 특별한 야생 군사문화와 천연기념물은 허가받으셔야 되겠다. 이런 거예요. 허가받는 땅 이렇게 5군데요. 다시. 특별한 야생 군사문화와 천연기념물은 허가받으셔야 되겠다. 이렇게 5군데 암기하셔야 돼요. 새로 생긴 게 뭐라고요? 천연기념물 등등등. 그런데 여기는 좀 다른 건 다 파란색인데 요 군사 여기만 지금 빨간색으로 해놨죠. 그 이유가 있는 거지. 예. 허가 신청을 넣었을 때, 자 봐봐요. 허가 신청을 넣었을 때 심사 기간이 달라. 군사와 관련된 것들이 있죠. 요게 이번 이제 저기 뭐 만들어지면서 나온 건데, 군사와 관련된 땅이다 그랬을 때는 심사 기간이 길어. 30일이야. 원래 15일이었다 30일로 늘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이따 교재 밑으로 볼게요. 30일 연장도 가능해. 그 나라 안보를 되게 생각하는 거지. 그거 말고 아까 파란색들이 있죠. 뭐 천연기념물,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생태경관 보존적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심사기한이 며칠이더라? 15일이야. 그러니까 원래 민원 처리기간 15일이거든. 얘만 빨간, 얘만 좀 독특해서 30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가 신청을 딱 들어갔을 때 땅 있는 곳에 시군구청장이 허가 내주고 안 내주고 막 그래요. 그때 요 심사기한이 30일짜리도 있고 군사 15일짜리도 있다는 얘기지. 중요한 것은 이런 허가 대상 땅인데 허가도 안 받고 계약을 했다 그러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돼서 이 외국 사람은 취득을 못하게 됩니다. 소유권을. 허가 없으면. 그리고 형사처벌입니다. 2년 이하의 적이나 또요 2천만 원의 벌금이야. 형사처벌이라고. 그럼 외국 사람은 이거 땅을 취득했을 때 허가 받아야 되는 그 사실을 알까 모를까? 외국 사람은 모르겠죠. 우리나라 사람도 모르는데 외국 사람이 어떻게 알아? 외국 사람 몰라. 한글도 못 읽는데 모른다고. 근데 누가 알아야 돼? 땅을 소개시키는 중개사가 알아야 되지. 그래서 허가 받으라고 막 해야 된다는 거지. 허가 안 받고 계약하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고 형사처벌 쇠고랑 찰 수 있다는 거니까. 되게 센 거죠 이거. 여기까지. 그러면 교재에서 여러분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다음 페이지 가시면 위에 박스가 나오죠. 회색 바탕 박스에 보면 1번하고 2번 두 개를 갖다가 딱 보시면 돼. 1번이 뭐냐면 군사 써주세요. 1번이 군사. 며칠이라고 심사기간? 30일. 나머지는 며칠? 15일. 군사만 며칠? 30일이야. 그리고 30일 옆에다가 플러스 30일 더 써놓으시면 돼요. 연장도 돼. 30일 연장. 그럼 최장 60일까지 될 수 있는 거예요. 플러스 30일까지. 근데 만약에 가로 1번 밑에 둘째 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취득 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등은 2년 이하의 적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형사처벌이라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줄 허가 의무에 위반해서 체결한 토지 취득 계약은 허가 안 받고 체결한 계약은 어떻게 돼? 효력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긴다 이렇게 하는 거지. 무효다 이 말이지. 응? 형사처벌감이고 안 생깁니다 이런 얘기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달려갑니다. 이거요. 여러분 교재는 어디를 딱 펴두시냐면 348페이지를 펴두시고요. 이거 마지막으로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수업을 마칠 텐데 문제하고. 자, 보세요.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그때 규제하는 법이 외국인 특례. 다시 한번. 자, 외국 사람이고요. 전제가. 그 다음에 그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 등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규제하는 법인데, 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그 원인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계약을 해갖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있고, 계약. 소유권을 취득하는 계약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소유권을 취득하는 계약. 매매 있고요. 또요? 증여도 계약입니다. 증여 계약인 거 아시죠? 교환도 계약입니다. 교환이 뭐죠? 부동산끼리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외국 사람이 부동산을 갖고 있어. 우리나라 부동산인데 다른 사람이랑 부동산을 갖다 우리 한국 사람이랑 맞교환해. 맞교환. 부동산끼리 바꾸는 걸 교환이라고 그래. 그러면 어쨌든 외국 사람은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잖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이런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했을 때는 계약일로부터 60일 내 취득 신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60일. 60일 내 안 하죠? 그러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려. 그래서 옛날에 보면 외국인들이 곳곳에 좀 있거든요. 근데 자기는 신고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원래 과태료 물렸어야지. 근데 옛날 박근혜 정권 전에는 과태료 물린 적이 거의 없었어요. 박근혜 정권도 한참 전이잖아요. 근데 그때 과태료 물려가지고 해마다 한 2억에서 3억 정도를 걷더라고. 그게 요거예요, 이거. 그 전까지 안 걷다가 이제 정신 차리기 시작했지, 이렇게. 그래서 계약을 원인으로 했을 때는, 이럴 때는 60일이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 중에 계약 외 원인도 있죠. 계약 외 원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 중에 어떤 게 가장 대표적이냐면 상속이에요. 아빠는 한국 사람, 아들은 미국.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아들이 아버지의 국내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속받죠. 그럼 소유권 취득이잖아요, 상속. 이때는 소유권을 취득한 날, 상속받은 날, 이때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 신고하셔야 돼. 이거 6개월이 좀 길어. 6개월. 그 계약 외 원인에 해당된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상속이고, 그 다음이 경매예요. 외국 사람은 경매에서 낙찰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언제까지 취득 신고하시라? 6개월. 6개월 내야 되니까 위에는 빨리 해야 되고 60일, 2달이잖아요. 6개월이니까 좀 길죠. 그래서 이때는 어기면,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위에보다는 좀 줄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국적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국적. 그러니까 한국 국적을 갖고 있던 사람 A입니다. 부동산 갖고 있어서 예를 들어 땅을. 근데 이번에 국적이 A가, 사람은 그대로인데 국적이 미국 국적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국적만 바뀌었지만 외국 사람이 갖고 있는 부동산의 양이 늘죠. 늘게 되잖아요. 국적 변경에 따라서. 그럼 국적을 변경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이것도 6개월이야. 그래서 6개월 내에 신고를 안 지키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된 거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그 세 개로 나눠서 전부 다 뭐야?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근데 계약 외 원인, 그 다음에 뭐예요? 국적 변경. 60일, 6개월 이렇게 돼요. 근데 가장 핵심은, 자, 지금부터입니다. 자, 요거 하면 이제 수업 끝. 외국 사람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죠. 응? 매매할 수 있잖아. 그러면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외국 사람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하셔야 돼. 거래 신고제도, 첫 시간에 배웠던 거래 신고제도는 외국 사람한테도 적용돼요. 이때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거래 신고해야 되고, 그죠? 동시에 외국 사람이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외국인 특례에 따르면 60일 이내 외국인 특례에 따라서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거죠. 원래 매매는. 근데 외국인 특례에서 신고하도록 한 이유가 뭐냐? 이유가 통계를 잡는 게 목적이에요. 도대체 외국 사람이 부동산을 얼마나 갖고 있냐. 그래서 가끔 보면 뉴스에 외국 사람이 지난해 부동산을 요만큼 취득해서 외국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땅이 여의도의 몇백 크기다, 이렇게 뉴스에 나와.
그게 다 뭐냐면 통계 잡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외국 사람이 부동산 거래해서 매매했을 때 30일 내 신고를 하고 그러면 여기서 이미 통계가 잡혀요. 외국 사람일 때.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국적을 표시하게 돼 있어. 통계가 잡히니까 외국 사람이 매매했을 때는 외국인 특례에 따른 60일 내 취득 신고를 할 필요가 없게 돼서 이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매매했을 때는. 그러면 이제 매매가 아닌 교환이나 증여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매매하고 다르게 요 의무가 없지. 이거나 이거는 이거 안 하지. 통계 안 잡히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외국인 특례 적용을 받아가지고 60일 내 취득신고 하셔야 된다. 이 말이지. 이 계약은, 요 계약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 부동산 거래 신고하게 되는 매매일 때는 외국 사람은 이것만 하면 되고 이건 할 필요 없어요. 반대로 외국 사람이 부동산에 대해서 교환이나 증여계약을 체결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는 안 하는데 뭘 해야 돼? 외국인 특례에 따른 신고는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외국인이 딱 전제가 되면 결론 매매를 했다 그러면 무슨 신고하시고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며칠 안에 30일 이렇게 되고 교환이나 증여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외국 사람 전제입니다. 그때는 외국인 특례에 따른 취득신고를 하셔야 되고 며칠 내? 요건 60일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요 차이 아시겠죠? 이걸로 나눠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서는 348페이지 보시게 되면 박스 밑에 제일 밑에 동그라미 1번이 있습니다.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내 외국인 등은 소유권 취득 신고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60일이죠. 첫 줄에 그 계약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러면서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매매 계약으로 거래 신고를 한 경우에는 뭐 한다고요? 제외. 그때는 실거래가 신고하셔야 된다 이 뜻이에요. 매매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가로 2번 나왔습니다. 계약 외 원인으로 취득할 때 취득 신고입니다. 박스에 보시면 법제 8조 나온 거 있죠?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들은 그거보다는 밑에 동그라미 1번 가보세요. 박스 밑에 첫 줄에 상속의 동그라미 그 옆에 경매 동그라미 그 다음에 그 밑에 줄 뒤에 둘째 줄 끝부분에 환매권 행사 법원의 확정 판결 합병 등 이렇게 해놨네. 이것으로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 등을 갖다 취득할 때는 취득한 날부터 언제까지 취득 신고하셔야 되겠다? 6개월이지. 계약 외 원인일 때는 몇 개월 내? 6개월 내 취득 신고하시라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면 가로 3번에 계속 보유 신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국적 바뀐 때죠? 국적 바뀌었을 때 계속 보유 신고는 거기 8조에 나와 있는 박스 중에 넷째 줄에 보시면 언제까지 계속 보유 신고하시라 국적이 변경된 날부터 언제까지? 6개월이지. 그렇게. 자, 그럼 문제 풀고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5번 외국인 등이 계약에 의해서 부동산 등을 취득했을 때 계약이라고만 나왔습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이를 신고해야 되겠다. OX 여기서 계약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나오면 좋겠지만 이렇게 계약이란 딱 나오면 며칠? 60일 이렇게 되고 특정해서 만약에 요걸 매매계약이라고 최근에 잘 내요. 매매계약이다 그러면 요때 신고는 며칠? 30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그러면 며칠이고? 60일이고 매매라고 딱 나와. 외국 사람인데 매매 이렇게 나오면 며칠이고? 30일 이렇게 그 X라고 하셔야 되겠어요. 2번 외국인 등이 경매로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한 날부터 6개월 내 신고하셔야 되겠다. 경매는 6개월 맞죠? 오케이. 7번 외국인 등이 자연환경보존법에 의한 생태경관 보존적의 토지를 취득하고 생태경관 보존적은 허가받는 땅 맞죠? 생태경관 보존적 내 땅을 취득하고 됐을 때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되겠다. 허가받는 거 맞죠? 누구의 허가를 받아요? 그렇지. 시장,
군수구청장. 이거 시군구청장은 토지 소재지의 시군구청장이에요. 시도지사에 허가받는 거 아니죠? 네, 그래서 X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편 내용을 다 한 건 아니지만 11월 달에 할 수 있는 것도 했고요. 지금 다음 주에 이제 1월 첫째 주에 첫 번째 개강 날이 돼요. 그때는 제일 앞쪽에 이제 1편부터 진도를 나가서 마지막에 이제 저기 중개 실무까지 한 8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진도를 쭉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네. 12월 달을, 그러니까 처음 공부하신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적응 기간이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앉아서 이렇게 공부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고, 아이고, 나 이거 진짜 견딜 수 있을까 싶은데, 그래도 잘 견디셔서 2달 끝나면 앞으로 2달은 이제 순조로워요. 2달은 이제 가는데, 그 2달 동안 이제 앞에 배웠던 것보다 조금 더 이제 업그레이드 된 내용을 이제 배울 거니까 조금 그 내용을 그대로 그냥 선생님들이 하는 대로 따라오시면 10월 달, 11월 달에 합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새해 첫 주에 봬요. 예. 자, 새해 인사드릴게요. 새해 꼭 합격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